은퇴하면 캠핑 다니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본 적 있으시죠? 회사 생활로 지친 나날을 뒤로하고 바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정말로 행복할까요? 캠핑카에서 시작된 은퇴 후의 삶이 낭만과 자유가 아닌 고독과 불안으로 끝난다면요. 사실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달프고 외로운 현실로 변하기 쉽습니다. 캠핑카와 여행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카에서 시작된 낭만 그러나 사례의 은퇴와 동시에 캠핑카를 구매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 61세는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을 모아 캠핑카를 구매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고 어디든 떠날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할 것 같았죠.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과 외로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캠핑카 유지비, 주유비, 주차비는 생각보다 컸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퇴직금만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과 허전함이 밀려왔죠. 결국 김 씨는 캠핑카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지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 후 내 인생을 잘못 설계했다는 후회가 아직도 큽니다. 은퇴 후 낭만적인 꿈,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사례 이 부부의 캠핑 생활에서 시작된 갈등. 박 씨 부부 58세, 56세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캠핑카를 구매해 은퇴 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부부끼리 자유롭게 다니며 시간을 보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캠핑 생활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좁은 캠핑카 안에서 하루 종일 부딪히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다투게 됐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나 다를 줄 몰랐어요. 남편과 저는 대화를 하기는커녕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캠핑을 접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여행이든 무엇이든 은퇴 후에는 부부간의 소통과 관계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어요. 준비 없이 떠난 자유, 끝없는 불안으로. 사례 3. 경제적 준비가 부족했던 정 씨의 고백. 정 씨 65세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퇴직하면 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캠핑카를 구매해 전국을 여행했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예금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매달 나가는 고정비와 예상치 못한 수리비, 여행 경비까지 감당할 여력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정 씨는 여행 중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비가 추가로 들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자유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변했습니다. 그때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여행과 노후를 균형 있게 준비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준비. 경제적 안정성. 캠핑이나 여행 같은 활동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정확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예비비를 계산하고 퇴직금만 믿지 말고 연금이나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하세요. 심리적 준비.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립감과 허전함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특히 부부 간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할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조율해야 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현실, 당신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같은 길을 걷는다. 서론. 은퇴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죠?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하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며 행복하게 보낼 꿈을 꾸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로움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일 뿐입니다.
캠핑카에서 시작된 비참한 현실 이야기는 단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은퇴 준비 없이 삶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왜 더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가? 1. 경제적 준비 부족.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단연 돈입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 잠시 부자가 된 기분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돈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캠핑카를 사거나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금액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퇴직금의 70% 이상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상환, 자녀 결혼 지원, 캠핑카나 여행 등 은퇴 후 한 번에 큰 돈을 쓰는 경우가 작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빈 계좌와 불안한 미래뿐입니다. 2. 은퇴 후 건강 악화. 은퇴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때로 현실과 다릅니다.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며 활동량이 줄어들고 스스로 방치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캠핑카를 몰고 전국을 누비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켜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건강 관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핑 생활을 하며 간단한 요리로 때우거나 잦은 외식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 통증, 관절 문제를 겪는 사례도 흔합니다. 3. 심리적 준비의 부족.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어떤 성취감과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빠르게 몰려옵니다. 특히 캠핑이나 여행처럼 낭만적인 활동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떠나보니 기대만큼 즐겁지도 않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며 고립감을 느끼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경제적 안정 숫자로 계획을 세우라. 은퇴 후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명확히 계산하세요. 캠핑 생활을 꿈꾼다면 캠핑카 유지비, 연료비, 주차비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는 생활을 계획한다고 가정할 때 은퇴 후 20년을 살려면 최소 4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예기치 못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이 금액은 더욱 늘어나겠죠. 연금, 저축, 소득 창출 방안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건강관리 계획이 아니라 습관이 답이다. 은퇴 후의 건강은 준비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시작하세요. 특히 은퇴 후 이동이 많아질 것을 감안해 허리와 관절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 천천히 건강을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미리 몸을 단련해 놓는다면 은퇴 후의 삶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준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취감을 얻는 방법도 좋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자유와 고립의 경계에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의 필요성. 사례 1. 퇴직금을 현명하게 관리한 박씨. 박씨 63세는 은퇴 전부터 재정 상담을 받으며 생활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캠핑카는 사지 않고 대신 1년에 2회 캠핑을 가는 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나오는 돈에서 고정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추가 소득 창출 방안을 만들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줄였습니다. 사례 2. 건강 관리를 일찍 시작한 이씨. 이씨 58세는 은퇴 후 캠핑 생활을 하기 위해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근력 강화와 스트레칭을 일상화하며 장시간 운전에도 몸의 부담을 줄였고 캠핑 중에도 간단한 요리를 통해 영양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사례 3. 심리적 준비로 행복을 찾은 정씨.
정시 60세는 은퇴 후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캠핑카 여행도 혼자가 아니라 커뮤니티와 함께 떠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목표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 비참한 현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자유와 낭만을 꿈꾸던 캠핑카의 삶도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 건강, 심리적 준비를 시작하세요. 행복한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62세 교사의 은퇴 후 고독사, 장례식에서 밝혀진 충격적 스토리. 여러분, 혹시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60대 전후로 은퇴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유롭게 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은퇴 준비의 전부인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가 흔하죠.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62세까지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 은퇴 후 제대로 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준비 없이 홀로 지내다가 고독사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모여든 지인들은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평소에 성실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마음 다들 공감하시죠? 은퇴 후 삶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유난히 안타까운 건 이분이 교직 생활 당시에는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고 사회적 지위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었던 거예요.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교직 네트워크에서 관계가 헐거워졌고 본인도 이제는 편히 쉬어야지라는 생각에 애써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점점 외롭고 허전함을 느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어색해서 결국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로 떠나셨죠.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직업에서 물러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데 있어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3가지 사례를 구어체로 조금 친근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넘기지 말고 내일처럼 미리 준비해보자는 거예요. 1. 나는 왜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걸까? 마이너스 무리한 자영업 도전의 함정. 첫 번째 사례는 58세 때 조기 퇴직을 하고 바로 자영업에 뛰어든 분의 이야기예요. 물론 자영업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금을 가지고 식당을 차리셨는데 제대로 된 시장 조사 없이 요즘 대세라 더라라는 말만 믿고 덜컥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엔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셨으니 회사 내에서는 통솔력도 있고 결정력도 좋았을 텐데 식당 경영이라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일단 식당이라는 현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예산을 잘못 잡아서 초반부터 적자가 났고 메뉴 선정이 고객층에 맞지 않아서 장사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건 안 되겠네라고 빠져나올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자존심도 있고 초기 투자금을 날릴까 두려워서 계속 버티셨죠. 결국에는 더 큰 빚을 떠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 당신 식당 망했다며 이런 말이라도 들을까 두려워서 아예 사람들 만나는 것도 기피하게 되었어요. 결국 노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라는 원칙 없이 무작정 투자한 탓에 재정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버린 거죠. 이 사례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 후에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패했더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재정비할 용기가 필요해요. 자존심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과감한 손절도 필요하다는 거죠. 2.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마이너스 독거노인의 일상. 두 번째 사례는 61세에 은퇴를 했는데
아내와 자녀들은 직장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본인은 고향에서 혼자 지내는 경우예요. 은퇴 후 시골집에서 소일거리 하면서 살겠다는 로망이 있었던 거죠.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터라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적막했답니다. 오전에는 동네 마실도 다니고 텃밭도 가꾸면서 그럭저럭 지냈지만 오후가 되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TV도 질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기 어렵고 정말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와 주말에나 겨우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수준. 어르신들께서도 마을회관에 가면 나름 반갑게 맞아주시지만 자기들끼리 이미 관계가 단단히 맺혀 있어서 쉽게 섞이기는 힘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고 내가 앞으로 여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에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심심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존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원생활이나 독거 같은 로망을 이루고 싶다면 미리 주변 환경을 꼼꼼히 조사하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인프라 병원, 마트, 교통, 모임 등과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친구 이웃과의 교류 방법도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겠죠. 이분이 결국 몇 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와 가족과 재합류했을 때 이미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도 일찍 결심하기를 다행이다 라고 하셨대요. 3.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이너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사례.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자칫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다가 은퇴 생활이 너무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질까봐 이번에는 조금 희망찬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70세가 넘어서도 꾸준히 건강을 챙기며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젊을 때 교직 생활을 하셨고 은퇴 후에도 평생교육이라는 사명감으로 지역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글쓰기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누가 내 강의를 듣겠어라는 생각에 망설이셨는데 막상 강의를 열어보니 기대 이상의 호응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강의를 하면서 젊은 수강생들과 친해지고 삶의 활력을 계속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끼니까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 덕분에 건강도 더 잘 관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듣는 저희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사실 이 사례는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꼭 돈을 버는 활동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관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은퇴 이후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요소라는 거죠. 은퇴, 더 이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세.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가 모두 남일 같지 않죠? 교직에서든 기업에서든 어느 직종에 있든 간에 우리는 모두 결국 언젠가는 은퇴를 맞이해야 해요. 문제는 은퇴를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가 마치 인생의 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몸이 허락하는 한, 여전히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삶이 이어지는데 그 긴 시간을 그냥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재정적 준비 적어도 은퇴 후 20년 이상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무리한 투자나 무계획적 자영업보다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리스크 관리가 필수예요. 관계 맺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도 은퇴 후 새로운 인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어요. 독거 생활을 원하더라도 주변과의 연결은 유지해야 해요. 이게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실현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그게 취미든 재능 기부든 봉사든 혹은 소소한 부업이든 상관없어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62세 교사의 안타까운 일을 듣고 정말 남일 아니구나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은퇴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나 태도로 살아가긴 어려워요. 그러니 미리 준비하고 주변의 도움도 요청하고 나 자신에게도 솔직해져야 해요.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갑갑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직 멀었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조금씩 생각해두고 그에 맞춰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면 인생 후반부가 훨씬 탄탄해지고 안정감도 생긴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현재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그 62세 교사처럼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고민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가볍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지인들에게 해보면 어떨까요? 사회적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로 보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은퇴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요. 직장에서 벗어난 자유와 그동안 못 누렸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지금 막노동을 해요? 이 질문을 받은 순간 이창호 가명 63세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대기업 상무까지 지낸 그였지만 지금은 인력시장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입장입니다. 누가 보면 체면 구기고 자존심 상할 일이겠지만 그는 말합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뭐라도 해야죠. 임원이었다는 게 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위직에서 은퇴하고도 불안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퇴직 여유 있는 인생 이막이라는 환상을 심어줬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대기업 퇴직자라고 해도 연금이 넉넉하지 않거나 퇴직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죠. 더 큰 문제는 재취업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환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 결국 선택지는 단순 노동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까지 올랐지만 퇴직 후 막노동에 뛰어든 사람들의 현실을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연봉 1억에서 하루 일당 9만 원으로 61세 김 부장의 선택. 김태영 가명 씨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59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3억 원. 그는 적금 좀 붓고 부동산 투자도 하니 여유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1년 후 아내의 병원비와 두 자녀의 결혼 준비, 생활비로 인해 예금은 바닥났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서류에서 탈락, 면접에서 나이로 탈락. 결국 건설 현장에 일당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사무실에서 일 지시했는데 지금은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월 200이라도 버니 다행이죠. 그는 말합니다. 이 사례는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고정 수입 없이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사례 해외 지사장 출신 박 이사, 이력서에 경력이 독이 되다. 박상중 가명 65세 씨는 대기업에서 해외 지사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은퇴 후엔 경험을 살려 컨설팅이라도 하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 그의 화려한 경력이 중소기업들에겐 부담이었습니다.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우리 조직 문화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이유로 서류에서 탈락. 급여를 낮추고 지원해도 오버스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구 공장에서 하루 8시간 조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거 챙길 상황이 아니었어요. 손에 기술이 없으면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명함에서 직급 떼고 생각해봐라. 지금 너의 시장 가치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사례 퇴직 후 농사 짓겠다는 로망, 3년 만에 고물차 몰며 일용직으로. 김정호 가명 60세 씨는 퇴직 후 귀농을 계획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 텃밭도 가꾸고 블로그도 하며 여유 있는 인생을 꿈꿨죠. 하지만 2년 만에 생활비 부족으로 경기도 외곽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기계도 사야 하고 농사는 결국 몇 년 지나야 수익이 생기죠.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버틸 수 없었어요. 지금은 고물차를 몰고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향합니다. 대기업 때는 한 끼 3만 원 하는 도시락 먹었는데 지금은 편의점 삼각김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렇게라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퇴직 후 단순 노동으로 전락하는 이유 3가지. 나이의 벽. 50대 후반부터는 직장을 구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경험보다 나이를 먼저 보기에 관리자로 쓰기엔 부담스럽고 사원으로 쓰자니 조직에 융화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결국 갈 곳은 단순 노동밖에 없습니다. 전문성 부재. 직장에서의 경험은 기업 안에서만 통합니다. 밖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시장성이 떨어집니다. 회계사, 기술사, 간호사, 자산관리사처럼 외부에서도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면 무력해집니다. 재정 설계 부족. 퇴직금으로 몇 년 버티고 국민연금 받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에도 월 20만 300의 생활비는 계속 나가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까지 겹치면 순식간에 바닥을 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술이나 자격증은 미리 준비하자.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적인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자문직을 하려면 뚜렷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50대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급하게 배워도 쓸 곳이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계획 세우기. 요즘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은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적은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도 찾아야 합니다. 소비 패턴 재설계. 퇴직 후에는 소득 구조가 바뀌므로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파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집, 차, 보험, 외식 등 고정 지출부터 철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임원 출신인데 왜 막일을 하냐고요? 그건 오히려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어떤 직급을 가졌었느냐 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우선이고 체면보다 실속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퇴직 이후 삶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남은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명함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건강한 체력, 겸손한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 칼럼. 임원 출신인데 왜 막일을 하나요? 퇴직 후 냉혹한 노동시장,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최근 퇴직 후 건설 현장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중장년 임원 출신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이 과거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임원까지 올랐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사회적, 구조적,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방향을 제안한다. 1. 왜 임원 출신이 단순 노동을 하게 되는가? 노동시장의 냉정한 현실 고령 채용 기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여전히 젊음을 우선시한다. 60세를 전후한 인재는 경험보다 나이와 조직 적응력에 대한 의심을 먼저 받는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버스펙, 비쌀 것 같다. 문화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흔하다. 전문성의 외부 전환 실패. 직장에서 쌓은 경력이 곧바로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임원급 업무 대부분은 조직 내 의사결정, 인사관리, 보고, 체계 등 폐쇄적이고 조직 내부 중심의 역량이다. 이 경험은 프리랜서 시장이나 창업 시장에서 활용되기 어렵다. 즉, 퇴직 후 시장에 나왔을 때 무형의 경험은 실질 소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재무 설계 퇴직금 과신. 보통 임원급 퇴직자는 몇 억 단위의 퇴직금을 수령한다. 그러나 이것이 10년 이상 노후를 버틸 자산이 될 것이라 착각하면 큰 위험에 빠진다. 의료비,
자녀 지원비, 생활비, 부동산 유지비 등으로 인해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며 예상보다 빠른 고갈이 발생한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 후 현실. 사례 1. 건설사 부장 출신, 하루 일당 9만 원으로 생계 유지. 건설사 부장 출신 어씨는 퇴직 후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1년 만에 자산이 바닥났다. 재취업은 실패했고 결국 인력시장에 등록해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정 수입 없이 소비만 하는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사례 2. 지사장 출신 경력 자체가 오버스펙이 된 현실. B씨는 대기업 해외 지사장을 지냈지만 중소기업에선 그의 경력을 부담스러워했다. 오히려 단기 알바나 단순 노동을 선택해야 했다. 이는 고위직 경력이 노후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례 3. 귀농 실패 후 일용직 전전. 귀농을 선택한 C씨는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 창출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결국 시골에서 일거리를 찾아 나섰고 3년 만에 도심 외곽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3.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전문성 확보 자격과 기술이 생존 수단이다.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자격증, 기술, 프리랜서 역량 등 외부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회계 자격 전산세무, 전기가스 관련 기능사, 노무행정재무 관련 실무 자격은 중장년층 재취업 시장에서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장기소득 구조 설계. 은퇴 후에도 수익을 만들어야. 단순히 퇴직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은퇴 이후에도 월 10만 2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 강의, 소규모 임대 수입, 재택근무 기반의 일거리 또는 시니어 전문 자문 활동 등 다양한 소득 경로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지출 구조 재편 체면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소비 수준은 그대로라면 노후 파산은 시간 문제다. 자동차, 보험, 식비,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 모든 항목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체면보다 생존이 중요하다. 나는 임원이었으니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지라는 사고방식은 퇴직 이후 독이 된다. 4. 결론. 이제는 직급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경력이 지금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시장은 과거의 타이틀보다 현재의 생산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퇴직을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시장에서 생존 가능한 역량, 탄탄한 지출 구조,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은퇴 후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좌우한다. 마지막 조언. 임원 출신인데 왜 막일을 하냐고요? 라는 질문은 이제 틀린 질문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느냐가 진짜 질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은퇴 준비, 은퇴 후 삶. 요즘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주제죠. 60세에 서울을 떠난 은퇴한 한 교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사실 은퇴란 단순히 일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렸던 꿈과 취미,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수 있어요.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뒤로하고 한적한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선택은 때로 외면받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여유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에게 공감과 영감을 주고자 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6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은퇴 교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인생 2막의 막을 여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오랜 시간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개인 연구와 여행 계획까지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서울의 분주함과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시에서 여유로운 삶을 선택한 이 교수님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례 1. 은퇴한 교수님의 도시 선택. 김 교수님 가명은 60세에 은퇴를 결정하면서 서울을 떠나
작은 문화예술 도시인 전주로 이사했습니다. 대도시의 빠른 삶 속도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찾고 싶었어요. 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죠.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아침,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에게 있어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는 본인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큰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직업을 넘어서 새로운 취미를 찾은 은퇴자. 또 다른 사례로 62세에 은퇴한 이 씨가 겪는 평생 금융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은퇴 후에는 도시를 떠나 강원도의 한 소도시에서 작은 농장을 꾸렸어요. 은행원 생활 내내 숫자에 매몰되어 지냈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큰 전환점이었어요. 라며 미소를 짓는 이 씨는 농사를 짓고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소규모 시장을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하며 인생의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선택한 도시. 마지막으로 60세에 은퇴한 박 씨가 겪는 오랫동안 도시 외곽의 분주한 생활에 지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자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하는 조용한 마을에서의 생활이 큰 행복을 주더군요. 라고 말합니다. 박 씨는 이사한 마을에서 지역 사회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한층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삶, 준비와 도전의 연속.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준비와 도전의 연속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지겠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은퇴 후에 뭘 해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외부에서 정해진 틀에 맞춰 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욕구와 꿈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시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며 때로는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기와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은퇴 전에는 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교수님은 은퇴 전에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전주의 지역사회에 미리 발을 담그며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씨는 농장을 운영하기 전에 도시 근교에서 단기간 체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탐색했죠. 박 씨 역시 가족과 충분한 상담과 계획을 통해 은퇴 후에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을 미리 방문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은퇴 후의 삶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60세에 서울을 떠난 한 은퇴 교수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도전 정신과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자신만의 페이스와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준비된 삶은 언제나 꿈꾸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지금보다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실제적인 팁과 조언을 이어서 공유해 볼게요. 실질적인 은퇴 준비의 팁 1. 금융적 준비는 필수.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재정 관리예요. 대학 강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오랜 시간을 보낸 김 교수님도 은퇴 전에 꼼꼼한 금융 설계를 통해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을 계획했어요.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미리 예측하고 안정적인 연금이나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김 교수님은 은퇴 전 몇 년 동안 재정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비 패턴과 미래의 비용을 예측해 보았어요. 그 결과
예상치 못한 비용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도시에서 걱정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건강관리 꾸준히 챙기세요. 건강은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즐기기 위한 가장 큰 자산이에요. 은퇴 후에는 일상이 바쁘지 않으니 오히려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죠. 정기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 이씨 62세는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바쁜 생활을 했지만 은퇴 후 강원도의 한 소도시로 이사하면서 매일 아침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생활화했어요. 덕분에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져 농사일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3. 새로운 취미와 배움의 즐거움.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나 관심사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후 지역 문화나 예술, 심지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 박씨 60세는 서울의 분주한 생활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조용한 마을로 이사한 후 지역의 전통 공예 클래스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공예 작품을 만들며 지역 사회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하기.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작은 모임, 동호회 또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도 모르게 얻는 정서적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사례. 김 교수님은 은퇴 후 전주의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토론을 하거나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해요. 5. 마음의 준비와 긍정적 태도 유지하기.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도 동반하기 마련이에요. 자신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 박 씨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후 처음에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은퇴 후 꿈꾸던 인생을 향한 발걸음.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은퇴 후 삶을 계획해 보세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2막을 멋지게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를 준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관심 있었지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가족, 친구 또는 동료들과 은퇴 후의 계획과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면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2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60세에 서울을 떠난 은퇴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며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도전과 준비의 연속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곧 또 다른 빛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언제나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